트럼프가 중동을 순방하면서 뭐 받았고요, 저거 받았고요, 미리 약속이라도 했다는 듯이 땅땅땅 발표를 하죠. 5월달 트럼프 리딩방이 열렸다. 자, 미국의 4월 지표 둔화 신호의 미국 증시 혼조세 마감, S&P 500 0.41%. 일단은 미국 PPI 나왔죠. 지금 시장이 살짝 흔들렸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PPI랑 어제 연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있었습니다. 자, 일단은 미국의 뭐 소매 판매도 발표됐는데 PPI부터 말씀을 드리면 전월 대비 마이너스 0.5, 전년 대비 2.4 괜찮게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2015년도 이후에 가장 큰 하락이라고 해요. 많이 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월가 예상치대로 나오면은 괜찮다. 그러나 많이 빠져도 안 좋고 많이 올라도 안 좋다. 많이 빠지면 왜 안 좋아요? 소비 감소로 인해서 경기 침체. 많이 오르면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연준 금리 인하 못하겠네? 둘 다 안 좋다. 그러면 시장이 가장 좋아하는 건 월가 예상치대로 나오는 거. PPI가 많이 빠졌고 제가 상세 지표를 좀 봤더니 괜찮습니다. 일단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소비가 크게 꺾이지 않았어요. 이게 어제 시장에서 소비를 조금 크게 꺾일 거라 생각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최근에 관세 인상 때문에 기업들도 그렇고 국민들도 사람들도 그렇고 소비를 좀 선소비를 했었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관세 협상이 이제 어느 정도 일단 나고 끝나가면서 어떻다? 소비가 줄었을 가능성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크게 줄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 유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로만 보고 나서 경기 침체다, 소비 둔화다 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 이렇게 크게 빠졌던 이유가 소비가 전체적으로 많이 빠진 게 아니라 근원 서비스 물가가 빠졌어요. 자, 한번 볼게요. 이게 빠진 이유가 뭔지, 어떤 의미인지. 보통 우리가 트럼프가 이제 관세를 올리잖아요. 그러면 누가 이제 선택을 해야 되냐면 기업들이 선택을 해야 돼요. 야, 관세를 올렸으니까 우리도 상품 가격을 올려야지 요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기업들 입장에서는 가격을 인상할 수 있는 좋은 명분이 되겠죠. 근데 이번에 근원 서비스 물가가 마이너스 0.3% 발표됐어. 근원 서비스 물가에 뭐가 포함이 되냐면 마진이 들어가요. 기업들의 마진. 흔히 말해서 우리가 무역 서비스라 그러거든요. 이 비용이 여기에 들어가는데 이게 마이너스 0.3%가 발표됐어. 그럼 무슨 뜻이다? 기업들이 트럼프의 관세 인상으로 인해서 물건 가격 올라간 거를 물건 가격 상승이나 아니면 지네들 원자재 가격 상승이나 어찌됐든 간에 가격 상승을 지네들이 그냥 받아들였다? 아니면은 소비자들한테 책임 전가를 했다? 마진이 줄었다는 건 지네들이 적자를 봤다. 소비자들한테 책임 전가를 안 했다. 라는 뜻일 수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 자, 다시 정리해서 PPI에 들어가는 근원 서비스 물가 이게 마이너스 0.3이 나왔다는 건 기업들이 마진이 더 늘어났다는 거고 기업들이 마진이 늘어났다는 건 트럼프 관세 인상으로 인해서 물건 가격이 올라간 걸 본인들이 다 감내를 했다. 상품 가격을 상승시키면서 고객들한테 전가를 안 했다라는 이야기겠죠. 여러분들 트럼프가 관세를 올리더라도 기업들이 상품 물가를 올리지 못하고 지네들이 마진을 감소한다? 마진 하락을 감안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물가는 오르지 않습니다. 물론 오를 수는 있죠. 근데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막 걱정하는 것처럼 큰 폭으로 오르지는 않아요. 그 데이터가 이번에 PPI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기업들의 마진이 줄어들면서 전체적으로 PPI도 많이 빠졌다. 그렇게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PPI가 중요한 이유. 매달 30일 날 발표되는 PCE 지표 있죠?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개인 소비 지출 요게 PPI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PPI에서 어떤 부분에 영향을 받냐? 뭐 항공료, 포트폴리오 수수료, 뭐 헬스케어, 뭐 수수료, 보험 관리 비용 이런 것들이 PC에 영향을 많이 주는데 이번에 PPI에서 발표된 항공료, 포트폴리오 수수료, 헬스케어 얘네들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럼 이번 달 30일 날 발표되는 PCE 지표도 좋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매우 높다. 그러면 5월 달에 발표되는 미국 지표, 물가 지표는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번 발표됐던 PPI 이것만 보고 나서 미국의 경기 침체다, 둔하다 라고 판단하기에는 이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아리송한 미국 4월 소매 판매 코어는 감소했고 외식비는 급증했다. 일단 외식비 뭐예요? 서비스업이죠? 그리고 코어가 전체적으로 핵심 소매 판매 들어가는 이제 그런 중요한 부분들인데 얘네들은 감소했고 외식비는 급증했어. 근데 가장 중요한 거 미국의 소비가 서비스업이죠. 소비나 경제 성장률이 소비가 70%니까 GDP에. 그럼 외식비가 급증했다는 건 그래도 미국인들 소비가 아직 꺾이지 않았구나. 괜찮다. 전체적으로 괜찮다. 소매 판매 괜찮게 보시면 됩니다. 뭐 전월 대비해서는 조금 많이 좀 올라올 걸로 봤는데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미국 뉴욕 증시 4월 PPI 예상치 하회, 다우나스닥 하락. 그럴 수 있죠? 경기 침체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죠? 소비 둔화. 자, 미국 신규 실업당 청구 건수 22만 9천 건, 20만 초반대 나오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괜찮다. 20만 초반대는 굉장히 괜찮다는 거.
자, 카타르 국부펀드 향후 10년간 미국에 5천억 달러 추가 투자, 사우디 6천억 달러, 카타르 5천억 달러, 아랍도 발표했죠. 280조 원 AI 뒤집어지게 발표한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뭐를 의미할까요, 여러분들? 트럼프가 중동을 순방하면서 뭐 받았고요, 저거 받았고요, 이거 받았고요, 미리 약속이라도 했다는 듯이 땅땅땅 발표를 하죠. 이따가 제가 5월달 트럼프 리딩방이 열렸다.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발표되면 누가 또 기분이 나쁠까? 누구한테 영향을 줄까? 그것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미국, 중국 휴전의 컨테이너 예약 300% 급증, 관세 재개 우려의 조기 성수기 예상. 자, 미국과 중국이 지금 미친 듯이 수입하고 수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수입 수출을 미친 듯이 하고 있어. 90일 유예를 했지만 그 이후에 또 유예한다는 보장이 있어요? 긍정적으로 협상한다는 보상이 있어요? 그럼 90일 동안 미친 듯이 수입하고 미친 듯이 수출해야겠죠? 이게 앞으로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줄까요? 물가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 이런 것들 여러분들 분석을 해야 앞으로 시황을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고 예상할 수 있어요. 물론 이것만 안다 그래서 예상할 수 있는 건 아니죠. 100%는 없으니까. 대신 가능성을 높여주는 거죠. 확률을. 자, 중국 미중 관세 휴전 90일은 너무 짧아. 연장 촉구. 중국도 시간이 없습니다. 많지 않아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아쉽고 미국도 아쉽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요거는 나중에 한번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미국, 중국이 금융시장 개방 협상 중이라 얘기하죠. 자, 금융시장을 개방하는 거 일괄 개방할 수는 없습니다. 100% 개방 절대 못해요. 일부분 개방인데 개방한다는 얘기가 뭔 뜻일까요? 제가 중국이 금융시장 개방을 하면 중국이 어떨 때 개방할 겁니다. 말씀드렸었는데 중국이 어떨 때? 중국이 막 강력하고 경제적으로 체력이 좋을 때 아니면 정권이 흔들리던가 아니면 경제적으로 체력이 안 좋던가 힘들 때 개방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중국의 정권이 시진핑이 다 잡고 있지 못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통제권을 잡고 있는 주류 세력이 바뀌었습니다. 그 뜻은 뭐라도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시진핑 정권을 유지를 하려면. 여태껏 헝다그룹 파산되고 중국의 내수시장이 무너지고 그때부터 2018년도 그 이후부터죠. 중국이 돈을 찍고 지준율을 낮추고요. 금리를 낮춰서 지네들이 경제 내수시장을 회복을 하면서 회복을 하려고 해서 부동산이나 주식을. 근데 안 됐죠. 그러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외부 시장의 개입이 필요하죠. 이때는. 이제부터 외부 시장 개입이 필요합니다. 그게 그때 누가 나타났다? 미국이 나타났다. 시진핑 정권이 지금 많이 흔들립니다. 중국이 힘들다는 얘기죠. 자, 백악관 테이블에 20개에서 25개 협정. 트럼프 중동 순방 후 다음 발표. 지금 20개에서 25개 협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속보로 하나 얘기 나왔죠? 트럼프 대통령이 몇 주 안에 180개 국가에 대해서 그냥 일괄적으로 통보하겠대. 관세 그냥 우리가 통보할게. 개별적으로 막 몇십 개 국가랑 지금 이렇게 상의를 못하겠다. 우리 지금 인력도 없고요. 그냥 통보할게.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냥 우리가 이 얘기만 딱 들어봤을 때는 또 트럼프 또 칼춤 추는 거 아니야? 속보 트럼프 2, 3주 내 각국의 관세율 통보, 개별 협상은 불가하다. 이거 어떻게 들어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트럼프 또 좀 XX 놈 또 시장 좀 올라가는 듯 하더니 또 저러네? 얘기하죠? 2, 3주 안에 관세율을 일괄적으로 정해 통보하겠대. 막말로 50%, 60% 때리던 일괄적으로 우리가 통보하겠대. 그럼 시장이 또 흔들리겠죠? 또 흔들려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이게 터지면 시장이 빠질까? 어떻게 될까? 시장이 단기적으로 흔들릴 수 있어요. 1월달부터 4월달 트럼프 때문에 흔들렸죠? 또 그 모양 그 꼴 날 수도 있어. 저는 그게 기분이 나쁜 겁니다. 안 좋고. 다만 지금 이미 20개에서 28개 협상한다고 하죠? 그 국가들과 이제 어느 정도 협상이 끝나면 미국 수출이나 수입이나 경제에 큰 영향을 주는 국가들은 어느 정도 큼직큼직하게 협상이 들어간 겁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150개 국가죠? 얘네들 일일이 얘기 못해요. 그리고 미국과의 그 무역이나 이런 무역 의존도가 높고 서로 수입과 수출하는 액이 많은 그런 국가들 한 20개, 30개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협상이 끝난다? 미국 경제에 관세율을 올린다 그래서 미국 경제가 무너지고 그럴 가능성은 낮죠. 무역 의존도가 낮기 때문에. 160개 국가 일일이 다 어떻게 해.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2, 3주 내에 어느 정도 국가가 협의를 할 거고 막말로 여기에 또 한국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일본이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러면 다 깨지는 거예요. 저희 분석이. 이해되셨죠? 자, 읽다가 5월달 트럼프 리딩방이다. 트럼프의 말 한마디로 시장이 올라갈 거다. 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지만 요명 요걸 해가지고 또 트럼프 말대로 시장이 또 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일괄 통보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연준의 관세 불확실성 해소로 금리나 시그널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기에는 힘들 것 같아요. 일괄 때린다는 건 어찌됐든 간에 세게 때린다는 거겠죠? 세게 때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겠죠? 일괄적으로 쭉 때린다는 게. 그래서 그거를 보고 금리 인하를 한다? 그렇게 될 가능성은 낮다. 세부적으로 조금 관세율을 많이 낮춰주고 협상을 끝낸다. 미국과의 좀 무역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 그러면 연준의 입장에서 금리를 내려줄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은 되겠지만 일괄적으로 다 때린다? 그러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죠. 그리고 이런 얘기들이 너네 빨리 와.
EU나 아니 다른 국가들한테 으름장을 놓는 이런 제스처일 수도 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조금 더 봐야 된다. 썩 좋지는 않습니다. 90일 유예하고 또 유예하고 계속해서 끌고 가면서 서로 그냥 개별적인 협상하고 그게 저희한테 제일 좋은 건데 이렇게 또 시장에 불확실성을 주는 이런 것들은 좋지 않다. 그래서 요게 살짝 걱정되기도 하면서 앞으로 또 지켜봐야 된다는 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개, 25개 협정 중이다. 그래서 다음 발표 있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내로도 또 발표될 수 있겠죠. 트럼프가 또 올릴 겁니다. 자, 환율, 한미협상 주식속에 6개월 만에 최저치 1389원, 원달러 환율 다시 어떻게 되나요? 빠지고 있죠. 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워낙 미국과 이런 환율 협상을 했다고도 하고 제2의 플라자 합의라고도 하고 요거는 다음 주에 제가 멤버십 방송 다뤄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왜 이번 코인장에서 엑시트를 하면 그 수익금으로 대출부터 갚아야 되는지 이유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월마트 관세로 가격 인상 예고, 가격 인상 도미노 시작됐나. 일단 월마트 5월달 6월달 얘기하더라고요. 관세 때문에 가격을 올린다. 요거는 막지는 못해요. 일부 품목 올리는 건 어쩔 수 없고 요게 이제 월마트도 올리니까 코스트코 올리고 홈디포 올리고 다른 데만 다 올린다 그러면 이게 큰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가격들을 올리게 되면은 트럼프 정부에서 또 규제가 나올 거예요. 월마트 CEO 만나서 야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냐, 뭐가 문제냐 얘기를 해야 될 거예요. 중국이랑 긍정적인 협상 전에도 월마트나 아니면 이런 그 미국 유통업체들 있죠? CEO들이 그 트럼프랑 만났어요. 그래서 야 중국이랑 이렇게 싸우게 되면 너네가 판매하는 매대에 식품들이나 이런 것들 언제 좀 텅텅 빌 것 같냐? 2주 얘기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장 못해서 하더라도 그게 터지고 협상 회동이 끝나고 나서 미중 무역 갈등이 지금 90일 유예가 된 거죠. 그래서 요거는 한번 지켜봅시다. 어떤 식으로 될지. 우리가 지금 본격적으로 좋은 시점, 좋은 상승장으로 가는 길 맞습니다. 흐름이 좋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난초들은 있다는 거 쉽지는 않아요.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협상 오늘 18시 30분 시작. 좀 좋게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종전 우리 자산시장 가격 상승하는 것도 좋지만 어쨌든 전쟁이잖아. 생명이 또 앗아갈 수 있는 이런 피해자들이 나오기 때문에 최대한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트럼프 이란과 핵합의 근접 국제유가 제재 해제 공급 확대 기대 2% 하라. 아마 이란에서 1일 몇만 배럴 나올까? 그 정도 나오면은 또 유가 하락하는데 큰 영향을 줄 겁니다. 기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란이랑 핵합의를 했다 그러면 이란산 원유가 시장에 나오겠구나. 원유 가격이 떨어지겠구나. 또 요 얘기가 나오면 정유주는 또 당분간은 힘들 수 있겠죠. 근데 정유주가 돌파를 할 거예요. 정유주가 어떻게 돌파를 할 건지는 제가 말씀드렸었죠, 예전에. 자, 제롬 파웰 연준 의장, 빈번하고 지속적인 공급 충격의 시기로 진입할 수도. 자, 어제 제롬 파웰 연준 의장이 좀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죠. 중립금리는 높을 수 있다. 사실 근데 이게 작년 9월 달에도 했던 얘기예요. 중립금리는 높을 수도 있습니다. 중립금리 높을 수도 있어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그래 작년에는 바이든 정부 때는 금리를 막 50bp씩 내려주고 지금은 안 내려줍니다. 안 됩니다. 그러고 있죠. 똑같이 중립금리는 올라가고 있다 얘기를 하는데 참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제롬 파웰 연준의장이 하는 얘기 속뜻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제가 멤버십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분석을 해드렸나 꼭 보세요. 중요하다는 거. 자, 미국 당국 은행 SLR 규제 수개월 내 완화, 국채 매입 여력 확대 기대. 자, 이거 뭐죠? SLR 규제를 완화해준다고 합니다. 미국 정부가. 은행들이 미국 국채를 더 살 수 있게끔 규제를 완화해준다고 하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시티은행 이런 은행들이 미국 국채를 사죠. 그 미국 국채를 사면 그 자금만큼 시장에 유동성이 공급이 되겠죠. 이따가 앞으로 시장을 들어 올려줄 트리거가 될 세 가지 말씀드리면서 요거 들어갑니다. 말씀드릴게요. 좀 더 자세하게. 코인베이스 해킹 사건, 고객 정보 유출로 4억 달러 손해 예상. 코인을 해킹당한 건 아니고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고 해요. 그래서 4억 달러 손해 예상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안 좋은 거죠. 악되니까 당연히 암호화폐 시장에도 영향을 줄 거고 요거 보시면 됩니다. 월드리버트 파이낸셜 갖고 있는 암호화폐 5천만 달러 손실 중. 자,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트럼프 일가가 운영하는 아들내미, 처남, 사돈 다 월드리버트 파이낸셜 붙어가지고 지금 암호화폐 사업 해먹죠? 솔직히 미국 대통령인데, 미국 대통령이 운영하는 회사, 누가 봐도 성장할 것 같아. 돈을 벌 수밖에 없겠죠. 지네가 정치를 다 지락펴락 하는데. 근데 그런 암호화폐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5,300만 달러 손실 중이라 그래요. 여러분 한번 봅시다. 이거 몇 달 뒤, 한 달 뒤, 두 달 뒤 딱 봤을 때 그때도 손실 중일까요? 전 아니라고 보는데요. 여러분들 마이너스 80%, 90% 너무 속상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못 버티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죠. 5천만 달러 정도 되세요. 물론 기관이고 개인이니까 당연히 금액 차이는 있겠죠.
우리가 반대로 해석을 해보자면, 야, 트럼프 아들내미가 코인 투자를 하는데 5천만 달러 손실 중인데, 그럼에도 지금 계속 매집하고 지금 저러고 있는데, 오늘도 뭐 샀죠? 뜬금없이 이오스 샀더라고. 300만 불인가? 이오스를 왜 샀을까? 무튼, 이오스를 샀더라고요. 매집을 미친 듯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우리는 마이너스 80%, 90%, 아, 너무 힘들어요. 손절하고 나갈래요. 반대로 하고 있죠? 손실 금액이 5천만 달러인데도 불구하고 매집을 하고 있어. 왜 매집을 할까?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개인 투자로 돈을 벌려면 누구처럼 따라가야 된다? 시장에 10명인 투자자가 있다면 9명 개미들이 하는 거 따라가시면 안 돼요. 끝납니다. 손절 때리고 뭐 대드게 바운스나 뭐 시장 끝난다. 비관적이고 그냥 그대로 그걸로 그냥 가는 거예요. 기관들은 지금 미친 듯이 죽고 있습니다. 그것만 보시면 돼요. 5천만 달러 손실 중이라는 거. 자, 비트코인 ETF 플로우 테이블 보도록 합시다. 1억 불 들어왔네요.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네요. 이더리움 ETF 총 금액은 나갔지만 블랙록은 들어왔네요. 근데 유입 유출액에 얼마 안 됩니다. 의미 없다는 거. 자, 일정 한번 짚어드릴게요. 유로존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되고요.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의미 없고요. 신규 주택 판매 의미 없고요. 총생산 GDP 29일 날 마이너스 0.3보다 아마 회복해 있지 않을까. 30일 날 아까 말씀드렸듯이 좋게 나올 겁니다. 왜? 어저께 발표됐던 PPI에 보험, 헬스케어, 포트폴리오 수수료 이런 것들이 하락했다. 그럼 얘네들도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일본 금리 결정 인상할 가능성 있어요. 근데 크게 지금 시장에 영향을 주지 못할 겁니다. 연준 금리 결정 있죠? 무슨 얘기 하나 봅시다.